탐구보고서 주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탐구보고서를 정할 때는 한 학기에 내가 되게 궁금해하는 하나의 호기심이 있는 하나의 주제, 이 큰 주제가 있고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과목별로 이 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든 연계된 주제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주제, 나 요번 학기에 이거에 관심 있어 라는 요 주제를 결정한 다음에 그 주제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과목별로 디테일한 주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내가 너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결정이라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왜냐면 공부의 방향, 친구와 관계, 동아리 활동, 선택 등 매 순간 너가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네 선택의 결과가 네 학업의 어떤 학업적인 생활에 영향을 분명히 반드시 미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 이 모든 결정을 내가 진짜 스스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변의 기대나 나의 둘러싸인 환경에 의해서 내 결정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의문이 내 탐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이게 이번 학기의 큰 주제인 거야. 나는 정말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가? 바로 요게 이제 이번 학기의 큰 주제야. 이렇게 자기결정성을 문학과 연계시켜서 탐구보고서의 주제로 하나를 뽑자면 그 자기결정성과 인간의 내적 갈등, 이래서 죄와 벌이라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주제는 문학 속의 인물이 어떤 내적 기준으로 자기 결정을 내리는지, 또 그 결정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탐구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문학적 분석은 자기 결정성을 인간의 내면과 가치 판단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야. 그 재밌을 거야. 그러면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사회학적 탐구를 하면 어떨까? 자기결정성은 개인이 혼자 하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실행되는 어떤 환경이나 마당은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 따라서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사회 규범, 법, 제도, 집단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조화되는가를 중심으로 탐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생명윤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안락사, 낙태, 장기기증,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법과 도덕의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지. 이러한 주제는 의대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거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 노동자의 선택의 자유, 또 청소년의 진로 결정권 같은 주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청소년 진로 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기대와 자율성의 균형점을 찾는 청소년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또 소비자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 탐구,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탐구형 주제들은 자기 결정성을 사회적 자유와 제도적 규율의 교차점 안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정한 자기의 결정성은 사회적으로부터 고립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줄 수 있다.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점으로 한번 볼게. 과학 영역에서는 자기결정성을 신경과학적 그리고 인지과학적 메커니즘으로 탐구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정했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뇌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때 전전두엽은 목표를 계획하고, 대상피질은 갈등을 감지하고, 복내 측 전전두엽은 선택의 가치를 평가해. 이 세 가지 영역의 협력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존재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줘. 이러한 신경적 과정은 메타인지와 자기조절 능력으로 발현이 되거든. 그래서 자기결정성은 의지라는 추상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피드백 회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로도 볼 수가 있어. 그럼 이러한 관점으로 탐구 주제를
이제 뽑아보게 되면 메타인지와 자기조절 능력이 자기결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뇌의 인지 피드백 구조를 통해서 자기결정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탐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자유의지와 뇌의 자동화된 판단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감각의 생물학적 근거를 탐구하도록 해줄 수 있지. 다음은 수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수학 영역에서 자기결정성은 확률적 선택과 최적화 문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늘 불확실성이 존재해. 그래서 어떤 선택이 최적이 될 확률, 혹은 선택의 어떤 기준들을 수식화해보고 싶은 시도가 일어날 수 있어.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기대 효용 이론은 각 선택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거든. 자기결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래서 수학적인 탐구 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의사결정 과정의 확률을 모델링하는 거야. 기대 효용 이론을 중심으로. 게임 이론을 활용하여 자기결정적 선택의 수리적 성격을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요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주제들을 단순히 수식화하는 기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수학적 모델이 인간의 실제 의사결정 패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수학은 자기의 결정성을 수량화 정량화할 수 있는 틀로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지. 깡안의 융합형 탐구의 가능성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딱 하나의 자기결정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과목 간의 디테일한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교과 융합형 탐구가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주제 간 통합 탐색이 결과적으로 돼버려. 그 탐구서 보고서를 다 마치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거든. 그걸 탐구보고서에 기재하고 또 이것이 생기부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학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이거 연구해보고 싶어 라고 언급했던 것을 그 다음 학기나 그 다음 학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한 학기에 모든 과목이 연결돼 있고, 또 전 학기와 그 다음 학기가 연결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탐구 보고서의 주제 형식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아.